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제 채널의 이광수입니다. 요즘 금과 은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버스는 떠났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967년 이후, 즉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과 같은 수준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계 최대의 금속 거래소인 코맥스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증거금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에 바젤 3 협약은 금을 위험한 투기 자산에서 현금과 동등한 최상위 안전 자산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11개국은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금 기반 통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내가 너무 늦었나가 아니라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금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 위제를 폐지한 이후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거대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금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작년 한 해 금의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해 동안 65%나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은 역시 163%라는 경이적인 상승률로 금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장의 진짜 큰 손은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재미로 혹은 투기를 위해 금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이 금을 산다는 것은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중앙은행들은 연간 약 1령톤의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역사상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광적인 금매입을 목격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1967년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폴란드, 브라질, 중국, 터키, 인도, 전 세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이 반짝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 달러가 더 이상 유일한 기축통화가 아닌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의 지배력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였지만 2024년 현재 58%까지 떨어졌습니다. 7%포인트 하락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10% 이상 감소한 것이며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을 사들이고 있을 때 과연 우리 한국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심지어 이 금의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런던 영란은행 금고에 있습니다. 독일, 터키,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자국의 금을 서둘러 본국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자국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려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탈달러 현상은 무역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안화와 루블화로 석유를 거래하고 인도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오랜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중국과 위안화 기반 석유 거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0년간 달러의 패권을 지탱해온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브릭스 브라이스 국가들은 미국이 통제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를 대체할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켜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킬 수 있었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의 정점은 바로 브릭스가 추진하는 금 기반 공동통화 유닛입니다. 이 디지털 무역 통화는 40%가 실물,
금 60%가 브릭스 회원국 통합 바스켓으로 구성됩니다. 아직 시범 단계지만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국제무역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달러 이후의 세상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바젤 3입니다. 정말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딱 1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국제은행 규제입니다. 이 규제 이전까지 금은 믿을 수 없게도 가장 위험한 투기 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말이죠. 하지만 바젤 3 도입 이후 금은 현금과 동등한 최상위 안전자산, 즉 티어 1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이 금을 미치광이들의 투기 대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규제 변화 중 하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젤 3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눈이 감기기 때문이죠. 이 규제로 인해 이제 은행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물금을 사들여야만 합니다. 선물 ETF 같은 종이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금고에 있는 실물금만 인정됩니다. 연간 금 생산량은 약 3영톤입니다. 이 중산업 및 보석 수요가 이 0톤을 차지하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와 은행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양은 1영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연간 1영톤을 사들이고 바젤 3 규제를 맞추기 위한 은행들의 수요가 연간 500톤에 달합니다.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적인 금 부족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이미 바젤 3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28년까지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은행들의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바젤 3를 즉시 시행했다면 세계 최대의 종이금 시장인 코맥스가 즉시 붕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맥스에는 실물금 1온스당 100에서 200온스에 달하는 종이금 계약이 존재합니다. 만약 모든 은행이 종이 계약을 실물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코맥스는 줄금이 없습니다. 미국은 2028년까지 시간을 벌면서 조용히 종이 금 포지션을 정리하고 실물금을 축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은행들은 이미 실물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2028년 미국 은행들이 뒤늦게 실물금을 찾아 나설 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요 쇼크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은은 어떨까요? 은은 금보다 훨씬 더 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칩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로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가격은 이상할 정도로 억눌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시아의 실물은 시장에서는 이미 종이 가격보다 온스당 35달러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배송에는 3, 4개월이 걸립니다. 실물 시장은 은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종이 시장의 가격은 잠잠합니다. 그 이유는 금과 은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은 기관 부유층 중앙은행이 보유합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그들의 부와 재무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반면은 서민들의 금속입니다. 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거대 기관들은 가격을 억누르려 합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금과 은의 증거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증거금을 올리면 레버리지를 사용한 개인 투자자들과 소규모 기관들은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당하게 되고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합니다. 하지만 실물 수요가 이렇게 강력한 이상 이런 억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코맥스가 더 이상 종이 계약에 대한 실물 인도를 이행할 수 없는 순간 은의 진짜 가치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글로벌 통화 리셋의 초기 단계에 서 있습니다. 달러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그 절대적인 지배력은 끝나고
여러 기축통화가 공존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원화의 가치가 매년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금에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우량 기업의 주식, 그리고 그 어떤 정부나 기관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실물 금과 은, 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미래 자산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10대, 20대, 30대, 혹은 그 이상의 멋진 인생 선배님들이실까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평안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시간을 갖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멋진 통찰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으로 늘 든든하고 풍요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항상 두둑하고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면서 안정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